네, TV조선의 가정의 달 특집 나눔의 기적.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경란입니다. 자, 오늘도 정말 자타가 공인하는 국민 가수 네 분을 모시고 따뜻한 나눔의 사연을 함께 만나볼 텐데요. 자, 오늘 첫 번째 사연은 초등학교 6학년 13살 지영이네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조항조 씨께서 만나고 오셨네요. 네, 그 지영이네 가족은 전남 영암에 살고 있고요. 엄마하고 아이 셋, 이렇게 네 식구입니다. 엄마는 캄보디아 사람으로 다문화 편모 가정이에요. 편모 가정. 네, 엄마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려고 정말 고군분투하는데 낯선 타지에서 언어 소통도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아무 일이나 못해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제한적이죠. 그렇죠. 제약이 많죠. 네, 그래서 뭐 공장이나 아니면 뭐 식당 노동 일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 내 식구 생활하기 너무 빠듯해요. 엄마는 정말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만큼 고된 일을 하면서 열심히 살고 있는데 늘 그 가난의 굴레에서는 계속 제자리 걸음인 것 같은 삶이고, 그리고 한참 꿈이 많은 우리 아이들은 어머니, 부모님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열악한 환경 속에서 밝은 미래를 꿈꾸지 못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가족인데요. 자, 지영이네 가족 사연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전라남도 영암의 조용하고 고즈넉한 시골 마을. 이곳이 라따 씨와 삼남매가 사는 집입니다. 무엇 하나 성한 곳이 없는 집안은 녹물과 곰팡이까지 뒤덮여 있고 매우 열악한 환경인데요. 겨울이 좀 어때요? 겨울에 좀 바람 쐬 좋아요. 창문 역시 전부 깨진 상태로 집안이 그대로 노출될 뿐더러 가구 하나 갖춘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10만 원 돈의 월세조차 벅찬 현실인데요.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입금 못 줬어요? 제가 돈이 좀 부족하니까 사장님이 전화 가는 거예요. 나도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사장님이 언제 저 내줄 거지요? 아니 지금 어디다가 지금 전화 안 될게요. 아, 그랬어요? 어디 놀러 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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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님 손님 많이 오세요. 돈이 주는 거 아직 정확하게 몰라요. 살이 좀 어려우니까 힘들어요. 마음대로도 안 돼요. 식당에서 설거지와 청소 일을 했지만 제 날짜에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걱정, 근심만이 가득한 채로 또 하루가 지나갑니다. 아직 어둠이 내려앉은 새벽 5시. 아이들이 꿈나라를 헤맬 동안 엄마는 조용히 그리고 바삐 움직이는데요. 약간 없으니까 이거 보내고 또 내일도 안 보내도 돼요. 우유가 남으니까. 오늘은 새로 구한 직장에 첫 출근을 하는 날이라고요. 아이들 아침과 용돈까지 챙겨놓고 일출이 밝기도 전 새벽 이슬을 맞으며 일터로 향합니다. 집에서 40분 거리에 있는 고구마밭. 육체적으로 힘든 일이지만 일을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이고 감사한 마음인데요. 아, 다리 아파요. 한국에 온 지 벌써 14년째. 그동안 일을 쉬어본 적이 없다는데요. 새벽부터 일을 하다 늦은 아침을 먹으려는 라따 씨. 그 모습이 왜 이리 외로울까요? 남편 아무것도 없어요. 직장도 없고 돈은 벌어도 저보다는 못해요. 직장에 많이 왔어요. 계속 안 쉬어요. 가난한 집 첫째 딸로 태어나 20살 한국으로 시집을 왔습니다.
그리고 3남매의 엄마가 되기까지 그녀는 정말 열심히 살아왔는데요. 누나, 힘들어요? 네, 힘들어요. 험하고 위험한 현장도 마다하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온 지난날. 그럼 언젠가는 빛을 볼 줄 알았는데, 하지만 삶은 왜 조금도 나아지지 않는 걸까요? 만약에 잘 살아시면 저도 동생도 소개하니까 그랬어요. 근데 제가 말은 못 사니까 망치니까. 남편과 이혼 후 홀로 한국 생활을 하는 것이 두렵기도 했지만 라따 씨는 굳세져야 했습니다. 엄마이기 때문인데요. 집에선 막내 윤수가 잠투정을 쏟아내고 둘째 준우는 그래도 제법 혼자 씩씩한데요. 하지만 큰 누나 지영이가 대부분을 챙겨주고 돌봐줘야 합니다. 됐어? 응. 어떤 거 힘들어요? 옷이나 갈아입을 때나 아니면 모욕을 시키든지. 아, 그렇게 힘들어요? 네. 안녕 먹어. 김과 김치밖에 없어도 엄마가 없어도 불평불만 없이 잘 먹는 아이들. 하나같이 바르고 착한 3남매인데요. 여기나 여기 엄마 오늘 빨리 신어. 보통은 부모가 데려다주거나 배웅을 하지만 3남매는 스스로가 익숙합니다. 먼저 윤수를 어린이집에서 내려주고 초등학생인 지영이와 준수는 지역 아동센터로 향합니다. 안녕하세요.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 학교가 아닌 이곳에서 수업을 듣는데요. 취약계층 지원 카드로 다니고 있다고요. 준우가 지영이가 집에 이제 컴퓨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업이 제대로 되지가 않으니까 이렇게 센터 와서 센터에서 이렇게 온라인 수업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네. 정부 지원이 없었다면 공부는 물론 갈 곳마저 잃었을 텐데 천만 다행입니다. 아이들이 수업을 듣는 그 시각, 엄마는 밭일의 연속인데요. 사실 고된 노동일을 계속해오며 라따 씨 몸도 고장난 곳이 많습니다. 하지만 시간도 경제적 여유도 없어 치료 한 번을 받은 적이 없다는데요. 저 벌어야 돼요. 만약 제 걱정하는 거 만약 제가 아프니까 애기 누구 더 봐줄 거 없고 저는 애기 놔두고 안 돼요. 애기 엄마 없이 다른 사람 애기 거 놔두고 있으면 애기는 너무 불쌍해요. 끝까지 케어하고 노력하고 열심히 하고 힘들어도 아이들을 생각하면 막막함에 눈물이 날 때도 많은데요. 가진 게 없어서 어떻게 애들을 키워야 할지 가장인 엄마의 속이 타들어갑니다. 수업을 마친 지영이와 준우가 급하게 가는 곳은 윤수 데리러 가요. 집에 아무도 없어서 윤수 혼자 있으면 위험하니까요. 3시까지 막내 동생을 데리러 가야 한다는데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초등학생이 유치원생을 돌봐야 하는 말이 안 나오는 상황. 형 누나가 데리러 오니까 좋아요? 때문에 3남매는 늘 일심동체로 함께 다니는데요. 유일한 즐거움은 과자 하나. 그마저도 지영이의 몫은 양보입니다. 지영이는 뭐 안 사요? 네. 왜요? 돈이 없으니까요. 없어요? 네? 지영이가 갖고 싶은 걸 먼저 사지. 아니에요. 왜요? 그냥. 누나 윤수 여전히 장난감 꺼내고 봐봐 안 돼. 품에 꼭 쥔 장난감을 어쩌면 좋죠. 돈 없어. 윤수가 뺏어 넣어야 되는데. 이거 아니야. 그럼 윤수 두고 간다. 그럼 우리 먼저 가지 뭐.
윤수 투정에 지영이도 난감했을 텐데 돈 많이 벌어서 사준다고 약속했는데 그걸 못 찾고 저는 나중에 엄마가 토끼 사주라 했어요. 토끼 사주라 했어? 네, 진짜 토끼. 장난감도 토끼도 꼭 사줄 수 있는 날이 오겠죠. 이거 들어줄 사람.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청소 빨래를 해두는데요. 세상에 이런 애들이 또 있을까요? 빨래 넣는 거 힘들지 않아? 안 힘들어요. 안 힘들어? 고사리 손으로 돕는 윤수. 그 모습이 귀엽기도 하지만 안타까운 마음도 듭니다. 엄마 빨리 오세요. 삼남매가 애타게 엄마를 기다리는 동안 계속 집중 타야 돼. 계속 직진해야 돼요? 네. 멀어요. 밭일을 마친 라따 씨가 또 어딘가로 향하는데요. 샛노란 유채꽃밭이 펼쳐졌지만 둘러볼 새도 없이 바삐 움직입니다. 나오라, 거기. 밭일을 끝낸 후 지치고 힘든 몸을 이끌고 온 곳. 이번엔 논인데요. 뭐 된장 넣고. 된장? 네. 우리 캄보디아처럼 이렇게 미꾸라지 잡고 또 뭐 그 장어 잡고도 있어요. 진흙이 가득한 농수로에 맨몸으로 들어가 물고기를 잡는데 과연 잡혀 있을까요? 한 마리. 잡긴 했지만 죽은 것은 팔 수가 없는데 미리 담가둔 통발엔 뭔가 좀 있으려나요? 건진 건 미꾸라지. 물고기 부업은 허탕이네요. 이 한 마리 너무 작네요. 네. 어떡하려고? 그냥 나중에요? 나중에서야. 그냥 살아. 밝아 보이지만 라따 씨의 삶은 그늘이 가득합니다. 하루 벌어 하루 생활하는 삶이 반복되는데요. 이혼도 안 하고 싶어요. 결혼도 살아도 하고 싶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같이 못 살아니까 그냥 헤어지고 그랬어요. 가슴 아파도 힘들어도 애기만 옆에 있으면 힘나요. 외국인 엄마 혼자 네 식구의 생계를 책임지기가 참 쉽지 않은데요. 우여곡절과 시련이 많지만 도움을 청할 곳도 기댈 곳도 없습니다. 엄마 자주 오셨습니까? 왔어요. 밤이 되어서야 마주한 아이들 얼굴. 엄마는 잠시 앉지도 않고 부엌으로 가는데요. 엄마 고맙습니다. 엄마 고맙습니다. 엄마 뽀뽀. 엄마도 뽀뽀해. 많이 먹어. 힘 만들어요. 애기들만 생각했으면 좋아요. 무슨 책이에요? 여기 국적 뭐 역사요. 나는 한국의 역사요. 태극기가 상징하는 의미. 잘 몰라서, 달라서, 부족해서 아이들에게 늘 미안한 엄마. 헤쳐가야 할 것이 많지만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서울에서 깜짝 손님이 찾아왔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라따 씨, 안녕하세요. 직접 이렇게 진짜 생각지 몰랐어요. 또 반겨주시니까 저도 기분이 좋으네요. 아우, 이 방은 차갑다. 이 전기장판 안 키면은 잘 수가 없겠네요. 이거 아이들 옷걸이가 없어서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걸어놨네. 네. 아, 힘들게 사시네요. 감사합니다. 아유, 창문이 없나 봐. 네. 태풍에 그냥 이 박스로 여기를 막아놨네. 네. 이거 샤워하는 곳이에요. 네. 막 달팽이도 나오고 그러는구나. 네. 여기 벌레가 나오고. 네. 아, 이거 좀. 아, 이거 마스크는 이거 지금 쓰던 거잖아요.
네, 쓰는 거 또 써요. 빨래에다가 또 싸는 거 돈 없어요. 모래도 그래, 이 있어요. 곰팡이 때문에 아이들이 네. 호흡도 제대로 못할 것 같아. 그나마 벽지를 발라서 다행이긴 한데 아직 그 안에 곰팡이가 있는 상태에서 벽지를 바른 것 같아서 그 냄새가 아직도 좀 역하게 들어오네요. 이런 좋지 않은 환경에서 아이들이 지낸다는 건 참 가슴 아픈 일인 것 같아요. 그럼 어머님이 지금 우리 아이들 혼자서 다 키우시고 계신 거예요? 네. 만약 제가 나쁜 사람 생각이면 제가 혼자 가버려도 돼요. 근데 제가 이런 거 아니에요. 키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애기 안 버려 놔두고 안 돼요. 엄마가 다 네. 책임지고 키워야 되니까 아빠가 네. 안 돌봐줘서. 네네. 우리 타국에 와서 고생 굉장히 많으시네. 네. 정말 이렇게 맛있고 진짜 공지 몰랐어요. 사랑 인생 찾아잖아요. 사랑 찾아 인생 찾아 그 노래 좋아하세요? 찾아 인생 찾아 하루 종일 숨을 찾아 뛰어다닌다. 서울 하늘 아래서 내 꿈도 가까이 온다. 가까이 와요. 꿈 가까이 올 거예요. 곧 아이들이 돌아올 시간. 오늘은 엄마와 아저씨까지 집에 있는 특별한 날인데요. 아들, 네. 어서 와. 이 뭐야? 빵 꼬났네? 구멍난 양말로 어색함은 사라지고 아이들도 아저씨가 편한가 봅니다. 안 되겠다. 빵 꼬났어. 준우는 뭐가 제일 하고 싶어? 부자. 부자 되고 싶어? 부자 되고 싶으면 가보고 싶구나. 왜 부자? 준우야. 생각지 못한 답변에 많은 생각이 지나가는데요. 오늘 준우가 먹고 싶은 거 아저씨가 사줄게. 뭐 먹고 싶어? 천천히 생각해. 너무 좋아. 너무 맛있었어? 짜장면에 탕수육. 오케이, 알았어. 짜장면에 이거 오랫동안 못 먹어봐서 좀 먹고 싶어요. 그래, 알았어. 아유, 이 귀여운 것들이 잘 자라줘야 되는데, 그지? 뛸 듯이 기뻐하던 아이들. 이런 평범하고 소소한 일상조차 꿈꾸지 못했는데요. 안녕하세요. 4개하고 탕수육. 마치 단란한 5 식구 같은 모습. 야, 윤수 너무 잘생겼다. 우와, 풀 완전. 오늘 외식 나오니까 어때요? 좋아요. 재밌어요. 재밌어요? 잘 먹겠습니다. 특별할 것 하나 없지만 아이들에겐 잊지 못할 좋은 추억이 될 텐데요. 음식보다도 어쩌면 관심이 더 고팠는지도 모릅니다. 아주 오랜만이에요? 아유, 가끔 외식도 해야 되는데 애들 좋아하는 짜장면도 사주고. 마치 얘네들은 그 환경에 대해서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잖아요. 예쁜 미소들이. 그런 거 볼 때 마음이 좀 짠하죠. 이런 걸 다 그들이 안 겪고 편안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날 오후 키다리 아저씨가 또 무얼 준비 중인데 조금이나마 보완해줄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한 조항조 씨. 진심으로 가족을 위하는 마음이 느껴지는데요. 진짜 필요했어요. 아, 정말 필요했어요? 네. 왜 그동안 못 샀어요? 돈이 너무 잘 안 모으니까. 튼튼한 행거가 뚝딱 장만이 됐는데요. 좋아요. 진짜 너무 좋아요. 저도 진짜 가고 사고 싶었어요. 여기다 바닥에다 이렇게 놓으니까 이게 세균이 좀 건져야 되는데. 이거 한 번 다치면 안 다쳐. 간단하지만 그 누구도 바꿔주지 않았던 일. 물론 임시방편으로밖에 해줄 수 없지만
내 아이가 지낸다는 마음으로 꼼꼼히 정성껏 임하는데요. 아빠의 빈자리가 느껴졌던 곳곳이 사랑으로 메워졌습니다. 하나 안 돌아. 네. 손 대봐. 하나 안 들어야지. 노. 감사합니다. 이렇게 떨어지면 이렇게. 네. 너무 좋아요. 하나 만들어서. 왜 이렇게 오래 이렇게 살다. 가게 조금이라도 그 가게는 치킨 가게 애기들 같이 살고 싶어요. 조그만 치킨 가게라도 하고 해서 네. 아이들하고 같이 살고 싶어요. 네. 그 꿈이 이루어질 거예요. 네. 제가 응원할게요. 네. 그리고 라따 씨 꿈을 위해서 우리 노래 한번 할까요? 예. 라따 씨 좋아하는 노래 사랑 찾아 인생 찾아. 예. 다 같이 할 수 있어요? 네. 자, 사랑 찾아 인생을 찾아 하루 종일 숨이 차게 뛰어다닌다 영암 하늘 아래 가족의 꿈은 소박합니다. 꿈도 가까이 언젠가 작은 가게를 하며 행복하게 사는 것. 그 꿈이 꼭 이루어지길 응원합니다. 가장 시급해 보이는 게 지금 주거 환경이거든요. 뭐 벽에 금간곳도 많고 곰팡이도 너무 많이 쓸어 있고요. 지금 사실 화면으로 봐서는 좀 벽이 깨끗해 보이지만 그 안에 그 곰팡이를 제거를 하거나 이렇게 하질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곰팡이 냄새하고 그다음에 습하다 보니까 그 벌레들이 많이 생겨요. 하물며 진해도 다니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후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이제 조항조 씨가 다녀간 후에 너무 아저씨가 보고 싶다고 눈물을 흘렸대요. 아니 제가 지금 제일 가슴 아픈 게 자꾸 생각나면 눈물이 나는데 이제 나이가 들었나 이렇게 눈물이 날라 그런지 몰라. 그 꼬맹이 막내가 막내. 안 먹어요. 그러니까 제가 손으로 잡는데 허리가 정말 요래. 허리가 이렇더라고. 너무 말라서 그게 영양도 많이 상태도 안 좋을 거고 이런 것들이 너무 걱정이 되니까 다시 한번 제가 한번 가긴 가야 돼요. 이 한부모 가정이라는 것만으로도 벅찹니다. 그런데 또 다문화 가정이라는 어떤 정말 미묘한 소외감마저 들고요. 그리고 정말 하루하루가 막막한 가난이 또 더해져 있습니다. 13살 지영이는 그리고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우리 둘째는 어쩌면 이 가난한 삶의 무게를요 아주 깊이 크게 느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힘든 환경에서도 아이들이 꿈을 꿀 수 있고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용기를 잃지 않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되어주십시오. 많은 분들의 응원과 나눔이 이어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지영이 가족을 위해서 조항조 아저씨가요 노래 선물을 준비를 했는데 같이 따라 부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라따 씨하고 우리 세 아이들 화이팅하면서 아저씨 노래 듣고 힘내자. 사랑 찾아 인생을 찾아 하루 종일 숨이 차게 뛰어다닌다 서울 하늘 아래서 내 꿈도 가까이 온다 사랑도 있고 우정도 있고 하늘 아래 살고 있고 저마다 다른 인생 속에 또 하루를 바쁘게 산다 우리 인생 살다 보면 힘든 날도 수없이 찾아오지만 사랑 하나 그 사랑 하나 찾으려고 몸부림치네 사랑 찾아 인생을 찾아 지친 가슴 끌어안고 뛰어다닌다 서울 하늘 아래서
와서 내 꿈도 가까이 온다. 지영이는 이제 한부모 가정의 사연이었는데, 근데 이번에 만나볼 가정은 또 조선 가정의 사연이라고요. 네. 경기도 양주의 그 아주 작은 마을에 살고 있는 조선 가정의 사연인데요. 네. 그 증조 할머니, 할아버지, 네. 그다음에 아이들. 그럼 네, 3대가 원래 4대인데 4대인데 중간에 엄마하고 아빠만 안 계세요. 과연 아이들의 그 생활의 모습은 어떨고 그 마음은 어떨지 우리 12살 혜빈이, 11살 서현이의 사연 함께 만나보시죠. 경기도 양주에 있는 한 시골 마을에 위치한 집. 올해 12살 혜빈이와 11살 서연이의 하루가 분주하게 시작됐는데요. 제법 능숙하게 빗질을 하고 머리를 묶는 아이들. 한창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나이지만 뭐든 스스로 하는 게 아이들의 일상입니다. 저를 2학년 때부터 다 했어요. 둘째 서현이가 태어난 지 100일도 채 되기 전부터 혜빈이와 서현이는 증조할머니 품에서 자랐는데요. 자식처럼 키운 증손녀들을 생각하면 할머니는 마음이 애틋해집니다. 11년 전 손자의 이혼으로 증조할머니 손에 맡겨진 혜빈이와 서현이. 6살 때부터 업어서 키운 손자의 딸들이기에 할머니에겐 더욱 각별했는데요. 엄마를 너희들이 커면 만나겠니까 안 만난다. 안 만난다 그래. 버리고 갔는데 뭘 만나냐고 싫다 그래. 엄마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해본 적 없어요? 네, 그런 생각을 해본 적 없어요. 엄마에 대한 기억이 없기 때문일까요? 엄마를 향한 그리움이 뭔지도 모르는 혜빈이. 할머니는 그런 아이들을 보면 가슴이 먹먹해지는데요. 할머니에겐 걱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문 닫고 잠깐만 나와. 방에서만 지내는 큰아들 때문인데요. 올해 60을 훌쩍 넘긴 아들을 돌보는 것도 할머니에겐 큰 짐이 되었습니다. 사실요. 아니 여기 잠깐만요. 일로 와 일로 여기 잠깐만 앉으면 돼. 아니 잘나고 괜찮아. 조금만 찍는 거야. 부서지. 애들도 찍고 애들하고 같이. 10년 전 갑작스런 뇌출혈로 뇌수술을 하게 된 할머니의 큰아들. 사경을 헤매다가 깨어난 그는 지적장애와 치매를 앓고 있는데요. 할머니에겐 아픈 손가락입니다. 얘가 지금 66인데 우리 큰아들이 그러니까 얘들 할아버지잖아요. 머리에 돌아가는 게 한 3-4살 먹은 애들 같아가지고 할아버지도 많이 도와야 되고 뭐가 콜라 먹어. 거동이 힘든 할머니를 대신해 아픈 할아버지를 돌보는 것도 혜빈이와 서현이의 몫이 됐는데요. 얘가 수급자로 장애인이니까 돈 나오는 거 가지고 그냥 겨우 먹고 살아. 할머니는 노령연금과 아들의 장애수당으로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데 온 가족이 생활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생활비입니다. 몸이 불편해 일을 할 수 없는 지금은 생활이 더 막막해졌는데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허름하고 낙후된 집에서 아이들을 키우는 것도 고민입니다. 집세가 밀려 집을 언제 비워줘야 할지 모르는 현실이 서글픈데요. 수저 때가 많아요. 화장실 쪽은 지붕이 새는데도 그걸 못 건치고 있으니까. 겨울에 많이 춥고 우풍이 있어서 이 방은 아주 우리 제 환자 방은 겨울이면은 걸레 갖다 놓으면 걸레도 얼어요.
뜨거워 자지도 못하고 춥게 자면서도 40만 원 훨씬 넘게 나와요. 그럴 때는 진짜 막막해. 우풍이 심해서 긴급 처방을 했지만 할머니의 가장 큰 걱정은 심야 전기세인데요. 겨울에는 무려 40만 원이나 나온다고 합니다. 겨울에는 전기세 내고 나면은 진짜 쌀 사 먹을 돈도 없어. 집에서 이동하는 것도 할머니에겐 힘겨운 일입니다. 밀린 설거지를 하기 위해 아픈 몸을 이끌고 주방으로 향하는 할머니. 나 귀가 얻어가지고. 등이 굽은 할머니에겐 주방에서 오래 서 있는 것도 힘든 일인데요. 설거지를 한 지 얼마 안 되어 무릎과 허리에 심한 통증이 느껴집니다. 결국 할머니는 서현이의 부축을 받고 잠시 휴식을 취하는데요. 혜빈아, 할머니 여기 다리에 붙이게 바스 좀 가지고 와. 늘 할머니의 손과 발이 되어주는 혜빈이와 서현이. 어디 쪽으로 붙여요? 이렇게? 응. 할머니가 힘드시니까 옆에서 그냥 막 도와드리고 싶어요. 할머니의 건강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요? 두 다리가 관절이 돼가지고 수술을 못하고 그냥 약으로다가 곤추고 살려고 하더라고요. 뭐 허리도 아파서 그냥 못 쓰고 이제 복절 매야 되고 많이 걸으면 다리도 많이 아파서 걸어다니지 못하고 양 어깨도 이거 여기서 여기까지 양 어깨 다 수술한 거고 양쪽으로 다 그래요. 배도 그전에 그냥 대수술도 했었고. 온 몸이 수술 자국으로 가득한 할머니의 건강은 점점 악화되고 있는데요. 혜빈아. 네. 병원 가서 지필령 가져와. 또 잠바 가져와. 마스크는요? 한동안 병원에 가지 못했던 할머니. 갈수록 몸 상태가 나빠져 병원에 갈 준비를 하는데요. 할머니를 살뜰하게 챙겨주는 혜빈이와 서연이 덕분에 할머니는 집을 나서봅니다. 병원 갔다 올게. 밥 먹고 있어. 네. 오랜만에 집을 나서는 할머니. 할머니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집 밖에 나갈 엄두조차 못 내는데요. 오늘은 요양보호사의 도움으로 병원까지 힘겹게 이동해 봅니다. 경기도 의정부에 위치한 한 병원. 할머니는 휠체어에 의지해 무거운 마음으로 진료를 받으러 가는데요.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각종 정밀 검사를 받는 할머니. 할머니는 몸이 혹시 더 나빠지지는 않았는지 근심이 가득합니다. 한편 혜빈이와 서현이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기특하게도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 또래 아이들보다 먼저 철이 든 아이들. 공부를 그렇게 잘하지는 않는데 그냥 뭐 잘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서현이는 열심히 공부해서 꼭 이루고 싶은 바람이 있다는데요. 배우고 싶은 거는 영어요. 커서 그 돈 많이 벌어가지고 할머니랑 같이 해외여행 가가지고 할머니 거기 풍경도 구경시켜주고 그래가지고 그러고 싶어서 영어가 배우고 싶었어요. 할머니를 생각하는 마음이 기특한 아이들. 공부를 다 마친 후엔 밀린 집안일을 하는데요. 아이들은 최근 들어 부쩍 힘들어하는 할머니가 걱정입니다. 할머니가 힘드시니까 옆에서 그냥 막 도와드리고 싶어요. 한편 검사를 마친 할머니의 몸 상태는 어떨까요? 할머니 지금 왼쪽이 많이 아프신 거죠? 어깨가? 많이 아파서 잘 적으면 이렇게 오자면 이거 피지를 못해요. 그쪽이 좀 먼저 닳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아프시면 재수술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은 괜찮으세요. 근데 왼쪽은 좀 많이 수명이 돼가고 있습니다. 재수술을 해야 한다는 말에 할머니의 마음은 무거워지는데요.
근데 사실은 어깨보다는 무릎이 더 급하세요. 여기는 뼈가 거의 파고 들어가서 남아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다리도 이렇게 휘시고, 그래서 중심 잡기가 힘들어서 잘 넘어지게 되겠죠? 무릎은 인공관절을 하셔야 됩니다. 청천벽력 같은 의사의 진단에 할머니는 눈앞이 캄캄해지는데요. 팔과 다리 쪽에 통증이나 운동 제한으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대개 드러누워 있는 상태를 와상, 준와상 상태라고 하는데, 그런 상태가 되시면 이제 각종 요로 감염이나 폐렴, 영양실조 등에 시달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한참 동안 고민에 빠진 할머니. 당장 먹고 살 생활비도 빠듯한데 병원 치료비를 마련한다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인데요. 점점 망가져가는 몸이 야속하기만 합니다. 코포개 수술해야 된다는데 무서워서 못해요. 무서워서 돈 때문에. 할머니의 속상한 마음을 알아챈 건지 혜빈이와 서연이는 주방에서 할머니를 위해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데요. 할머니가 많이 힘드셔가지고 지금 쌀 씻고 밥 안 치고 있어요. 힘들어하는 할머니를 위해 고사리 손으로 야무지게 쌀을 씻고 밥찍을 준비를 하는 아이들.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것 같은데요. 능숙하게 쌀을 씻고 정성스레 밥을 지어봅니다. 다 됐다. 여기 닦아, 밑에 닦아. 우리 옆에. 어린 나이지만 살림꾼이 다 된 것 같네요. 이제 저 된장을 좀 더 넣어. 근데 맛있게 되겠지? 맛이 없을 것 같아. 이제 또 뭐 넣지? 고춧가루. 오케이, 됐어. 맛이 없을 것 같아요. 괜찮아, 맛있어. 아이들이 준비한 메뉴는 된장찌개인데요. 애들 때문에 즐겁고 재미있다고 하다가도 저렇게 애들이 어리고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맨날 그게 걱정이죠 뭐. 맛있을 것 같다 뭔가. 맛있는데? 할머니가 한 거랑 똑같아. 할머니 식사하세요. 기특하고 대견한 아이들 덕분에 할머니는 기운을 내봅니다. 서연하고 둘이 한 거 먹어보자. 아이들이 만든 된장찌개는 할머니 입맛에 맞을까요? 맛있는데? 호박 내가 짜는 걸. 아이들의 정성이 담겨서인지 할머니는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부른 것만 같습니다. 이렇게 해주니까 흐뭇하죠. 나이도 어린 것들이. 내가 나이 많고 꿈도 그러고 하는 게 너무 안쓰러우니까 해주느라고 그냥 기특하고. 그런데 나는 보기에는 안쓰럽고 안 됐지. 한창 따뜻한 돌봄이 필요한 나이에 아이들에게 점점 짐이 되어가는 것만 같아 할머니의 마음은 또다시 무거워지는데요. 또래 아이들보다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는 혜빈이와 서현이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옵니다. 항상 아이들이 저희들이 하는 소리가 그냥 내가 저희들을 키워서 사니까 만날 할머니 오래 살라고 할머니 100살까지 살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앞으로 한 5년만 더 살면은 좀 애들이 중학교에 들어가고 그러면 조금 철이 나고 그러면 괜찮을 텐데 뒷꿈으로다가 보면 막막하죠. 뭐. 오늘도 할머니는 걱정으로 밤을 지새웁니다. 다음 날 아침. 혜빈이네 가족의 사연을 듣고 특별한 손님이 혜빈이네 집을 찾았는데요. 바로 가수 인순이 씨입니다. 오, 반갑다. 너무 예쁘네. 어머. 이렇게 어려운 데를 그냥 앉아 계세요. 그냥 앉아 계세요. 네. 아이고. 네. 아니에요. 네. 아유, 네. 어머님 반가워요. 네.
네. 나도 반가워요. 네. 노래 좋아하는데. 고맙습니다. 네. 자매 기분이라고 힘드시죠? 혼났어요. 혼났어요? 우리 아들들이 엄마가 힘들어서 못 길러니까 난 둘을 어떻게 길러냐고 고학원에 다닌다는 걸 내가 어떤 방법을 하더라도 내가 길릴 테니까 고학원에는 주지 마라. 어르신 대단하시네. 네, 그래가지고 저 둘을 길러서 저 큰 거예요 지금. 또 클 때니까 또 잘 먹여야 되고. 네. 잘 먹이고 잘 입혀야 되는데 네. 그렇게 못하니까 맨날 그게 좀 너무 좀 가슴이 아프고. 네. 어떤 때 제일 많이 우셨어요? 둘이 애들 재워놓고 이렇게 대사보고 있을 적에 그런 때는 눈물이 막 나죠. 아이들 앞에선 절대 울지 않았던 할머니. 인순이 씨의 위로에 마음이 무너지고 마는데요. 아이들에게 해주지 못한 게 많은 현실이 야속하기만 합니다. 아마 지금보다도 더 예쁘고 더 착하게 잘 클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 네. 밖에 나가서 이렇게 뭘 사실 수 없다는 얘기는 듣고 또 아이들하고 약속한 게 있다 그래서 선물을 하나 사왔어요. 인순이 씨가 아이들을 위해 예쁜 슬리퍼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평소에 낡고 발에 맞지 않는 슬리퍼를 신고 다녔던 아이들. 할머니는 아이들이 넘어질까 봐 늘 마음이 쓰였다는데요. 애들이 슬리퍼가 없어요 요새. 그래서 슬리퍼 하나씩 사신게 되는데 오정볼 나가야 사거든요. 내가 나가지를 못하고 그런 애들 좀 많아져. 어떠니? 예뻐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치? 진짜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아유 그냥 이걸 못 사줘서 코로나 때문에 오정보도 못 나가고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네. 짜잔. 할머니를 위한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할머니 감사합니다. 참 오랜만에 할머니는 미소를 지어봅니다. 와, 네. 어르신도 건강하셔야 되는데, 그렇죠? 네. 너무 고맙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좀 힘들게 자라고 또 한부모 밑에서 엄마하고만 둘이 살았잖아요. 그리고 저는 또 동네가 조그만 동네에 살았는데 그 동네도 어르신들이 그렇게 또 저를 이렇게 챙겨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그 아이 하나를 키우려면 온 동네가 나서야 된다. 그렇죠. 뭐 어르신들이 마음 써주고 이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이 아이한테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줬으면 참 좋겠어요. 그렇죠? 네. 공부 열심히 할 건가요? 네. 진짜? 네. 셋이 할까? 오! 잘 뛰어놀고 네. 그리고 할머니 많이 도와드리고 네. 그치? 너네들 너무 예뻐. 우리의 작은 관심과 사랑으로 희망을 꿈꿀 수 있는 아이들. 할머니와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아이들의 소박한 꿈이 꼭 이루어지길 기대해봅니다. 할머니 오래 사세요. 혜빈이와 서연이에게는 되게 특별한 날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인순이 씨께서 맛있는 케이크도 사갔죠. 그리고 되게 예쁜 캐릭터 슬리퍼도 사가셨죠. 네. 이게 슬리퍼가 있는데 아마 어른이 신던 거를 신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발이 앞으로 쑥 나오니까 이제 제대로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슬리퍼를 이제 사갖고 갔었는데 아이들이 좋아해줘서 저도 행복했어요. 사실 큰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작은 것에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네. 그 마음이 참 천사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사랑을 자주 우리가 좀 넣어줘야 됩니다. 기쁘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 아이들한테. 맞아요. 네. 뭔가 부족함 없이 떨어짐 없이 같이 좀 잘 친하게 뛰어놀 수 있고 그러게요. 그렇게 마음이 좀 이렇게 풀어지고 그러니까요. 좀 해서 그게 필요해요. 우리 프로그램 타이틀처럼 작은 나눔이 모여서 혜빈이네 가족에게 기적과도 같은 그런 날이 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 정말 묵묵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혜빈이 가족을 위해서 인순이 씨께서도 노래 선물을 준비를 하셨어요. 어떤 노래 준비해 주셨어요? 네, 저는 거위의 꿈을 준비를 했습니다. 저도 사실은 꿈이
없었던 때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꿈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도 몰랐을 때도 있었고요. 예, 그렇지만 아이들한테는 꿈이라는 단어와 희망이라는 단어를 선물해주고 싶어요. 우리 혜민이네 가족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난 꿈이 있었죠. 버려지고 찢겨 남루하여도 내 가슴 깊숙이 보물과 같이 간직했던 때론 누군가가 뜻모를 비웃음 내 등 뒤에 흐를 때도 나 참아야 했죠. 참을 수 있었죠. 그날을 위해 늘 걱정하듯 마저 헛된 꿈은 독이라고 세상은 끝이 정해진 책처럼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라고 그래요. 난 꿈이 있어요. 그 꿈을 믿어요. 나를 지켜봐요. 저 차갑게 서 있는 운명이란 벽 앞에 당당히 마주칠 수 있어요. 언젠가 난 그 벽을 넘고서 저 하늘을 높이 나를 수 있어요. 이 무거운 세상도 나를 묶을 수 없죠. 내 삶의 끝에서 나 웃을 그날을 함께해요. 난 꿈이 있어요. 네, 가정의 달 특집 나눔의 기적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코로나로 인해 전 국민이 모두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혜빈이네 가족처럼 지금 나보다 더 힘겨운 시기를 보내는 가족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건요, 주변의 따뜻한 관심과 지원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여러분께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